국민의힘 대선 후보 최종 경선전이 뜨겁습니다. 이제 난타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 사이에 이제 부인까지 모두 등장을 하는 난타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많이 드러나진 않지만 물밑에서 엄청난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는 부분이 경선 룰입니다. 이 경선 룰을 확정하는 것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데, 사실은 경선이 시작하기 전에 이 경선 룰을 확정했어야 하는데 그때도 너무나 팽팽히 맞서 있어서 확정을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역선택이 가장 핵심입니다. 당심 부분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마지막 경선은 50%가 당심, 50% 국민 여론조사인데, 국민 여론조사의 문항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경선이 출발하기 전에 합의를 했죠. 합의를 한 게 엉성했습니다. 역선택 방지 조항은 넣지 않되 본 경선, 이제 이재명과 붙게 되는 이 본 경선에서의 경쟁력은 묻기로 하자라는 정도로 이렇게 합의를 해서 넘어왔습니다. 이렇게 엉성하게 합의를 하니까, 정확하게 문항을 어떻게 하자 이렇게 결정을 안 하니까 결국 동티가 났습니다. 그동안 물밑에서 계속 티격태격 하다가 이제는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떠오르지 않을 수 없는 게 11월 1일부터 여론조사를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11월 5일에 결정이 되니까 선관위에서 내일 최종 결정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갈등의 결정적인 핵심은 역선택 부분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번 경선은 역선택이 문제입니다. 송은재TV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국민 여론조사 설문 문항을 두고 이걸 어떻게 질문을 할 것이냐, 의논되고 있는 건 두 가지 아닙니다. 하나는 지금 4명의 후보를 이재명과 맞대결을 시켜서 그 결과를 보자라는 것이고, 또 한쪽은 전체적으로 이재명과 겨루어서 누가 경쟁력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사지선다형으로 하자, 이 주장입니다. 윤석열 후보 측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1대1 맞대결을 하자라는 겁니다. 1대1 맞대결을 하면 그래도 역선택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지금 홍준표 후보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사지선다형으로 하자, 이재명과 붙어서 누가 경쟁력이 있느냐 이렇게 묻고 4명 가운데 고르는 걸로 하자. 지금 이 안이 맞부딪혀 있습니다. 선관위에서 내일은 이제 최종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안 중에서. 그래서 최근에 지금 의논되고 있는 안은 홍준표가 주장하는 이 안대로 하되, 그 앞에 전제 조건으로 정권 교체에 찬성하느냐 찬성하지 않느냐 이걸 물어서 찬성하는 사람들만 이 여론조사에 포함을 시키자 하는 이런 절충안까지 나왔습니다. 홍준표의 주장은 전례가 없는 이런 경선 룰을 정해서는 안 된다,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하면서 경선에 불복하겠다라는 뜻까지 비치고 있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판세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22일과 23일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아침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사과 논란, 이게 여론에 반영이 된 것이죠. 여기에 이재명과 윤석열은, 이재명은 37.5, 윤석열은 33.6, 지난주에 비해서 이재명은 2.1%포인트 상승했고 윤석열은 3.5%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국감보다는 이제 이재명으로 확정된 그 민주당 지지층들이 조금 결집하는, 그래서 2.1%포인트 상승했다. 윤석열 총장은 사과 논란으로 인해서 3.5%포인트 내렸다. 윤석열 총장은 이제 경선 막판에 각종 정책 발표나 이런 것으로 국민을 전환하면서 이렇게 하락하는 것을 다시 또 전환시킬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후보 경선에서는 이 민심 부분은 역선택을 그냥 둔다 하더라도 윤석열과 홍준표가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 박빙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는 최종 당심이 결정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과 홍준표가 이제 막판에 난타전을 벌이고 있는데, 그 난타전이 겨누는 지점도 당심에 있다, 이렇게 당심의 무기가 쏠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심은 그동안 1차, 2차 경선에서 윤석열 후보에게로 압도적인 지지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종 경선에서는 그동안 새로 영입된 당원들, 20만 명이 넘는 당원들도 새로 참여를 하게 되고, 거기엔 청년층도 있기 때문에 압도적인 그런 모양은 아닐 것이다. 윤석열 후보가 앞서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윤석열과 홍준표의 경쟁은 홍준표가 좀 차이 나는 2위 정도가 아니겠느냐, 이게 지금 판세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제 난타전이 벌어졌습니다. 양쪽에 모두 부인까지 등장을 해서 부인을 직접 공격하는 이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방송에서 원희룡 부인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그 이재명에 대해서 정신병자와 같다라고 지적한 부분은 자제되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댓글에서 많은 분들이 찬성도 하고 또 반대도 해 주셨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이재명이 정신병자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고요. 원희룡 부인이 나서지는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서서 그런 지적 충분히 할 수 있고요. 또 정신병에 대한 소시오패스에 대한 지적을 하더라도 두루뭉술하게 좀 해야지 너무 구체적으로 하면 의사의 윤리 규정에 위반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할 필요 없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지금 공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재명에 대해서 정신병적인 문제가 있다. 원희룡 부인이 꼭 나서는 그런 전략을 짠 것은 좀 자제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 부분이고, 저는 이 정치인의 부인 부분, 정치인이나 자치단체장이나 또 청와대 대통령 부인에 대한 부분, 부인이 가족들이 돕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나 부인이 돕지 않을 수가 없죠. 배우자가 선거에 나가 있으면 뒤에서 돕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거기에 더 나서는 일은 없어야 하고, 이 선거판에서 근거 없이 다른 후보의 배우자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 근거 없이 공격하는 것도 자제해야 하고요. 특히 청와대 대통령 부인이나 자치단체장 부인들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합니다. 정치적으로 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는 축소해야 한다. 제발 정치인의 부인들이 자원봉사를 한다, 봉사활동을 한다라고 해서 기업의 대표들을 불러서 회의를 한다든지 이런 일들은 앞으로 최소화시켜 나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여론조사 설문 문항을 어떻게 하느냐는 부분에 있어서는 홍준표 후보가 2위에서 따라가는 입장에서 경선 룰에 대해서 아주 강한 공격을 하고 중대 결심을 하겠다 이런 말을 하는 것, 그 다음 또 경선 막판에 부인이든 누구든 지금 난타전을 벌이기로 나서는 이런 홍준표 후보의 자세를 제가 이해를 하지 못할 바는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 판을 흔들어 봐야 되는 것인데 객관적인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첫째, 후보의 부인들까지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것, 그것도 근거 없이 공격하는 것, 이거 정말 구태입니다. 꼭 구태의연한 이런 네거티브에만 의존해야 되겠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둘째, 역선택 조항을 넣지 않겠다라고 합의를 했으니까 그건 좋습니다. 그런데 국민에 대한 여론조사를 하면서 정권 교체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그걸 물어서 찬성하는 사람들만 조사에 넣자. 이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정권 교체에 반대하는 사람이 이 지금 국민의힘 후보 경선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다음 세 번째, 이렇게 4명의 후보를 이재명과 맞대결을 한 사람 한 사람 시켜보자. 이게 전례가 없었다라고 하는데, 이번 경선처럼 역선택이 문제가 되는 것도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역선택이 문제가 됐었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큰 폭의 역선택이 움직이고 있다는 게 포착이 되는 것도 없었고, 야권의 후보가 노골적으로 홍준표 후보처럼 역선택을 노리고 그렇게 경선 운동을 하는, 선거 운동을 하는 그런 예는 없었습니다. 새로운 상황을 맞으면 새로운 룰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전례에 없었다라고 해서 반대한다라는 것, 그것도 설득력이 없다. 이준석 대표도 오늘 아침에 과거에 없던 예상하지 못한 그런 설문을 만드는 것은 자신이 좀 반대한다 이러면서 홍준표 후보 측에 손을 들어주는 이런 발언을 기자들에게 했는데, 이준석 대표는 빠지십시오, 입을 다무는 게 좋다 이렇게 보이고요. 평가할 가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요, 현역 의원이나 당협위원장들이 대거 윤석열 캠프로 몰리니까 자신도 이제 캠프 확장하려고 심상정 이외에는 다 자신의 캠프, 자신과 손잡자라고 하면서 이제 당원들 줄 세우게 하지 마라, 당원들에게 자율투표를 허용하라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경선 룰에 대해서도 좀 설득력이 떨어지는 억지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지금 무게중심은 당원들에게 호소를 하는 것인데, 먼저 자기 주변에 사람이 모이지 않는다는 걸 자백할 뿐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약점을 드러낼 뿐입니다. 또 공천을 주기 위해서, 공천을 받기 위해서 그 윤석열 캠프에 많이 모이지 않느냐 이런 비판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보다는 홍준표 후보 측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공천에 목말라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윤석열 후보 쪽에는 현역 의원,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해서도 지금 좀 지역별로 앞서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거든요. 거기에 대비해서 이제 좀 뒤떨어지는 사람들이 홍준표 후보 측에 많이 모여 있다. 자신의 정치적인 미래 공천 계산 안 한다 이렇게 말하면 거짓말이죠. 홍준표 후보 측이 오히려 더
공천에 목말라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 당원들 줄 세우지 말아라고 했는데 지금 어느 당원이 당협위원장 이야기 듣고 현역 의원 이야기 듣고 투표를 결정합니까? 지금 어느 시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자신이 홍준표 후보 자신이 구태라는 걸 드러낼 뿐입니다. 그 다음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경선 룰에 있어서도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해야 한다. 경선 룰 국민 여론조사를 하는데 설문조항에 정권 교체를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 당연히 물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홍준표 후보가 저렇게 억지를 쓰니까 넣지는 못할 겁니다. 근데 많은 국민들은 공감합니다. 그런 국민들의 정권 교체를 바라지 않는 국민들의 의견까지를 왜 물어야 합니까? 지금 당원들에 대해서 지지율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데 2등 후보로서 이해가 가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합리적이지 못한 것은 오히려 역작용이 될 것이다. 역풍이 불 것이다. 하는 그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